우리 교재 1장 7절 1차 독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독립과 종속이라는 용어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용어는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차 독립이 되고 또 앞에서 배웠던 생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나중에 기절하는 용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독립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독립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V1, V2, 그래서 VP가 벡터로 주어져 있고 그들의 각각 스칼라배 X1부터 XP는 스칼라예요. 이 스칼라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벡터 방정식에서 만약에 이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 X1부터 XP를 구하려고 할 때 얘네들이 모두 0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 모두 0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명한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벡터 방정식이 자명한 해 X1도 0, X2도 0, X3도 0 쭉 가서 XP도 0이라면은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이 되어버리면은 그럴 때 V1부터 VP는 서로 간의 1차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0 곱하기 V1, 0 곱하기 V2, 그리고 0 곱하기 VP죠. 자, 이렇게 될 때 V1부터 VP 중에 어떤 벡터가 오더라도 앞에 개수가 다 0이니까 이들의 결합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항상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모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즉 서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inearly independent, 우리말로 1차 독립 또는 다른 말로 선형 독립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1차 독립 또는 선형 독립 같은 말로 사용하고요. 또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그냥 독립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속이란 말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벡터 방정식에서 만약에 이 개수들이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0 곱하기 V1 플러스 1 곱하기 V2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V3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끝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족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개수 중에 모두 0으로 되어 있을 때 이 V1부터 VP를 1차 독립이라 말을 하는 데에 비해서 만약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개수가 0이 아닌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그럴 때는 이 V1부터 VP는 서로 1차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얘네들은 서로 종속관계에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예문을 통해서 보면 왜 이런 말을 붙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볼까요? 1차 독립이란 말 이해됐죠? 벡터 방정식에서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명한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P개의 벡터들은 서로 1차 독립이라 하고 만약에 C1부터 CP가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들을 1차 결합해서 0이라고 했을 때 이 개수 중에 0이 아닌 게 있다면은 그럴 때는 이 P개의 벡터들을 1차 종속 또는 선형 종속 또는 더 줄여서 그냥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1, V2, V3가 주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집합이 1차 독립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독립이 안 된다면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1차 결합을 시킬 생각이에요. 자, 벡터 방정식을 만들도록 하죠. V1에다가 X1배라고 V2에다가 X2배라고 V3에다가 X3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결합해서 0이라 가정해서 풀 거예요. X1, X2, X3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연히 독립이 된다라고 말할 것이고 만약에 0이 아닌 뭔가 나타나게 된다면 종속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1이고 V1은 1, 2, 3이고요. X2, V2는 4, 5, 6이에요. 그리고 X3, V3는 2, 1,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0이니까 이게 0, 0, 0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벡터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벡터 방정식은
다음 같은 행렬 방정식과 모양이 달라졌지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모양을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1, 2, 3, 4, 5, 6 그리고 2, 1,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벡터 방정식은 행렬 방정식 ax 이퀄 0의 꼴하고 동칠한 것을 이미 앞에서도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꼴을 만족하는 해 x1, x2, x3가 자명한 해, 즉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 개의 열벡터들은 서로 독립이라 말할 것이고,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다면 종속이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우변 0이 되는 동차 선형계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됐네요. 이걸 풀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확대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대행렬을 만들어 보면은 1, 4, 2, 0 그리고 2, 5, 1, 2, 5, 1, 0 그리고 3, 6, 0. 자,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본 행렬선을 적용할까요?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도록 하죠. 첫 번째 게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3. 0이다 어떤 걸 계산해도 0이에요. 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 4, 2, 0.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맨 밑을 0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0, 1, 1, 0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하사들의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맨 밑은 0이고요. 그 다음에 0, 1, 1, 0이고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4배에서 첫 번째에다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니까 0이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0이 나왔습니다. 기하사들의 꼴이 됐어요. 이거 확대행렬이에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바로 선두 1이 들어있습니다. 선두 1이 들어있는 열은 2개고 전체 미지수의 개수는 3개죠. 계수행렬의 열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낼까요? 그렇죠. 이 열의 개수가 3개인데 이렇게 리딩 1이 들어있는 것은 2개밖에 없으니까 기본 변수는 2개, 나머지 하나가 자유변수라는 얘기예요. 자유변수가 생긴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명한 해라는 얘기는 000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명한 해가 아닌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열벡터는 당연히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자명한 해밖에 없어야 돼요. 자명한 해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열의 개수랑 선두 1이 들어있는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즉 기본 변수만 나와야 돼요. 자유 변수가 생기는 순간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니까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게 되는 꼴이 돼요. 말뜻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독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세 개의 벡터 사이의 관계를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즉 x1은 뭐, x2는 뭐, x3는 뭐 정확하게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1, 여기 어차피 x1, x2, x3가 있잖아요. x1 마이너스 2배 x3 이퀄 제로이고 여기는 x2 플러스 x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다시 보면 x1은 2배 x3가 될 것이고 x2는 마이너스 x3가 됩니다. 따라서 x3를 자유롭게 놓는다면 x1과 x2를 x3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3를 우리가 t라 놓겠습니다. t는 임의의 실수예요. 그러면 x1은 2t군요. 2t가 되고 x2는 마이너스 t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를 열벡터로 표시한다면 x1, x2, x3는 x3가 t였을 때 x2는 마이너스 t가 되고 x3는 2t예요. 여기서 t를 묶어내면 2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t는 이미 실수값이었어요. 자,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는 이미 실수니까 아주 간단하게 1로 놔버리면 x1은 2, x2는 마이너스 1, x3는 1로 놓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x2, x3가 구해졌죠? 그래서 x1은 2로 놓겠습니다. 2v1, x2는 마이너스 1로 놓죠. 마이너스 v2, x3는 1로 놓으면 v3 이퀄 제로. 그래서 그들 사이에
V1, V2, V3 사이의 관계를 찾으세요라면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직접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1이 되면 정말로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 -1, 1이 되는 경우 맞는지 볼까요? 행렬 계산합니다. 2하고 -4 플러스 2가 돼서 2, 4 맞군요. 행렬 계산하면 4, -5 플러스 1, 0 맞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플러스 6, -0 맞으니까 이 -1이 주어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여러 해 중에 대표적인 한 해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V1, V2, V3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그래서 이 독립이라면은 V1, V2, V3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종속이었다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조금 전에 이 벡터 방정식을 이렇게 바꿔서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기본행렬산 적용했었잖아요.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이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1열 벡터, 제2열 벡터, 제3열 벡터는 각각 앞서 얘기했던 V1, V2, V3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벡터 방정식에서 나타난 각각의 열 벡터들이 매트릭스 입장에서 본다면 각각의 이렇게 1열, 2열, 3열을 나타내는 열 벡터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1은 이 예문에서 보면 여기가 A1, 여기 A2는 얘가 A2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얘가 AN 이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행렬의 열 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 방정식은 앞서 이런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벡터 방정식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방금 전에 예제를 풀면서 우리는 이 벡터 방정식에서 이 앞에 계수 x1, x2, xn은 여기서 말하는 이 x1, x2, x3를 말해요. 그래서 이 x1, x2, x3가 모두 0밖에 나오는 게 없다면 열 벡터들이 독립이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만약에 0 이외에 다른 해가 있다면 얘네들은 종속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열 벡터가 종속이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0 위에 다른 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 x가 요걸 나타내는데요. 0 위에 다른 해가 있다면 그럼 당연히 종속관계가 되잖아요. 이해됐죠? 여기가 0밖에 나올 게 없다면 그건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얘기는 ax = 0이 자명한 해만 가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성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벡터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기본 행렬산 이용해서 쭉 풀어가는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성질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행렬 방정식을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각각의 열 벡터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와 같은 벡터 방정식의 각각의 열 벡터가 만약에 종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벡터들을 각각의 열 벡터로 해서 묶어서 만드는 새로운 행렬 A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A, X = 0의 꼴이라는 동차 선형계에서 만약에 X가 0 이외에 다른 해를 갖게 되면은 종속이란 뜻이고요. 0밖에 나올 게 없다면 독립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0밖에 나올 게 없다면 독립, 0 이외에 다른 해를 갖는다면 종속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정리 뜻 충분히 이해됐죠? 자, 간단한 예문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들이 열 벡터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1차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의 열들이 1열, 2열, 3열이 각각의 독립인가요? 라는 얘기예요. 독립 유무를 알아보려면 이런 꼴의 행렬 방정식 동차 선형계를 만들어서 이 해가 0밖에 나올 게 없다면은 즉 자명할만 가지면은 그러면 얘는 독립이 맞구나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를 x1, x2, x3가 0 이외에 다른 해를 갖는다면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종속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의 각각의 열 벡터가 독립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확대 행렬을 만들어서 기본 행렬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예문은 이렇게 기본 변수가 2개, 자유 변수가 하나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니까 종속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도 1이 매 행마다 다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독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은 어떤지를 모르니까 직접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얘네들을 확대행렬을 만들도록 하죠. 0, 1, 4, 0이고요. 1, 2, 마이너스 0, 5, 8, 0,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기본행렬선 적용하죠. 기본행렬선 적용할 때 여기 보면 각 열에 1이 있는 게 있고 여기 0이잖아요. 그럼 두 행을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1, 2, 마이너스 0, 리딩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5, 8, 0, 0이고요. 1, 2, 마이너스 0. 자, 이제 여기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배에서 더하죠. 그럼 플러스 5가 되네요.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마저 계산해 볼까요? 1, 2, 마이너스 0이고요. 0, 1, 4, 0이고 2배에서 더합니다. 2배에서 더해요. 그럼 2배에서 더하면 8.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니까 13 이와 같이 되네요.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아직 기하사들의 꼴은 아닙니다만 여기 이것만 놓고 봐도 독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식에서 여기다가 세 번째에다 13분의 1을 곱해봐요. 그럼 여기 1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확대행렬이거든요. 이 좌측의 계수행렬만 놓고 본다면은 보다시피 리딩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아직 리딩 1이 안 나왔습니다만 13분의 1을 곱해버리면 나오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기본 변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매트릭스로 바꿔놓으면 행렬 계산할 때 x3가 0이 되고 x3가 0이니까 x2도 0이 되고 x2, x3가 0이니까 x1도 0이 돼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 모양만 놓고 봐도 x1도 x2도 x3도 모두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각의 열벡터가 독립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손쉽게 매트릭스의 각각의 열벡터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이와 같은 자명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각각의 열벡터가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한 개 또는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에서의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벡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 하나의 벡터가 제로 벡터일 때와 제로 벡터 아닐 때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벡터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벡터가 V 벡터가 첫 번째 제로 벡터가 아니었더라 보겠습니다. 1차 결합은 결국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1을 합시다. 그런데 얘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C1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0으로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개수가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V는 뭐예요? 독립이죠. V는 당연히 독립이라는 거. 정의로부터. 개수가 모두 0이 된다면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V가 만약에 제로 벡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제로 벡터라고 한다면 C1V 똑같이 만들어요. 이퀄 0인데요. 잘 보면 V1이 0이잖아요. C1, 제로 이렇게 되죠. 이퀄 0인데 이때는 C1이 0인 경우도 이걸 만족하지만 C1이 0이 아닐 때도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는 꼴이 됐죠. C1이 0이 아니라도 이 방정식 만족합니다. 이게 제로 벡터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의로부터 개수가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 벡터는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V는 종속입니다.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 하나밖에 없을 때 0벡터 아니면 무조건 독립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로 벡터가 주어지면 그 제로 벡터는 무조건 종속인 벡터입니다. 잘 구별이 됐죠? 벡터 하나밖에 없을 때 0벡터 아니면 독립, 0벡터면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벡터가 제로 벡터 아닐 때 앞에 개수가 뭔가 곱해졌는데 0이 된다면 이게 제로 벡터 하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개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V 자체는 독립입니다. 만약에 V가 제로 벡터라면 X1 V는 곧 X1 제로가 될 것이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1은 0이 아닌 어떤 실수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물론 0이 와도 되지만 0 이외에 다른 해를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의로부터 그럼 제로 벡터는 종속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벡터 하나일 때는 이렇게 손쉽게 구별이 되고요. 자, 벡터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을 예문을 통해서 먼저 간접적으로 익힌 다음에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1번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이 됩니까? 또 역시 밑에도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이 됩니까? 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V1은 3, 1이고 V2는 6인데 잘 보면 V1에도 2배를 해버리면 V2가 나오는군요. V1에다 2배를 하면 V2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한 벡터다 상수배를 하니까 다른 벡터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모양을 약간 변형을 해볼까요? 2배 V1 넘기면 마이너스 1 V2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 V2는 마이너스 V2거든요. 넘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넘겼으니까 우변 0이죠. 자, 두 개의 벡터를 1차 결합해서 0이라 놓고 풀었는데 앞에 개수가 0 이외에 뭔가 다른 게 생겼는데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V1과 V2는 서로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닌 다른 애를 가지면 종속이고요. 0밖에 나올 게 없으면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벡터가 종속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매번 이렇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음 같은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벡터에다 상수배를 해서 다른 벡터가 되어버린다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간에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벡터에다 상수배해서 다른 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동일 직선상에 있다는 뜻과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이 예문을 그림을 통해서 그려놨었잖아요. 우리 그림 그려볼까요? 3,1 여기쯤에 있고요. 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6,2는 자,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V1이 노란색이고 V2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식이에요. V1과 V2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있죠. V1에도 2배란 게 V2가 되니까요.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벡터를 놓고 봤을 때 동일 직선상에 있다면은 그러면 크기는 상관없어요. 같아도 되고 서로 이렇게 짧거나 길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동일 직선상에만 있다면 두 개의 벡터는 언제나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배수해서 다른 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0이 아닌 개수를 갖게 되니까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에 반해서 2번을 볼까요? 2 벡터하고 6이 벡터인데 독립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다 x1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V2 앞에다 x2배를 해서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x1, V1은 3, 2가 되고요. x2, 그리고 V2는 6이잖아요. 자, 이런 꼴의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어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확대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행렬 3, 6, 0, 2, 2, 0 이와 같이 됐고요. 기본행렬산 적용합니다. 첫 번째 행에다가 3분의 1 곱합니다. 1, 2, 0이고 두 번째 행에다 2분의 1 곱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1, 2, 0이고 자, 이제 1행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1배 더하죠.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 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사들의 걸 만들 거예요. 마저 보면은 0, 1, 0이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1, 0, 0이 나왔습니다. 이거 확대행렬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럼 봐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선도 1인데 전체 열의 개수는 2개밖에 없죠. 이게 확대행렬이거든요. 개수행렬의 열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인데요. 근데 이게 기본 변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차이 변수가 없어요. 우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1도 x2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0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벡터가 독립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예문도 그림을 역시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2가 여기쯤에 있고요. 자, 이 벡터를 이제 두 번째 예제에서 3,2가 요 벡터를 이제 V1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V2는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하려고 해요. 보다시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보다시피 V1과 V2가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 두 개의 벡터가 동일직선상에 있다면 종속,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 두 개짜리일 때는 시각적으로도 금방 구별이 가능합니다.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동일직선상에 있는 벡터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구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벡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구별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단은 두 개짜리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잘 이해를 해두세요. 앞으로도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금방 우리가 구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방금 전에 이 예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두 개의 벡터를 가진 어떤 집합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스칼라 배가 된다면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넘기면 1차 결합을 0이라 놓고 푼 꼴이 되고 앞에 개수가 상수배가 돼서 만들어진 꼴이니까 0이 아닌 뭔가 개수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독립이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벡터다 아무리 상수배도 다른 벡터 나오지 않을 때 그 벡터는 서로 간에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뜻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1차 종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1차 종속에 대한 일반화예요. 자, 2개 이상이 되는 벡터를 가지는 집합이 S라는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V1부터 VP, P개의 벡터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종속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안에 적어도 어느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과 1차 결합이 되는 것이면 종속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안에 적어도 어느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과 1차 결합이에요. 즉 모든 벡터랑 1차 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도 돼요. 어느 몇 개가 1차 결합이 돼서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증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정리거든요. 중요한 정리입니다.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P면 Q이다, Q면 P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먼저 증명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어느 벡터가 다른 벡터들과 1차 결합이 되면 종속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느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VK가 C1V1 플러스 C2V2 CKVK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가정한 거예요. 1차 결합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전체 벡터의 개수가 P개가 있는데요. P보다 작아도 되고요. 뭐 P와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1차 종속이 되나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VK는 이렇게 결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VK가 이렇게 됐다. 이거 다르게 표시해야 되죠. 어느 벡터가 어느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거 첨자를 잘못 표시했네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V1부터 VK-1의 1차 결합으로 VK가 표현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순서대로 결합이 돼야 됩니까? 뭐 그렇진 않은데요. 적당하게 재별이 가능하더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좋게 1, 2, 3, 4 이렇게 K-1까지 붙인 것 뿐입니다. 여기도 K-1을 써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도 CK-1, VK-1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1차 종속인지 아닌지를 보이려면은 얘네들의 1차 결합한 것을 0이라 봤을 때 앞에 개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볼까요? C1V1 플러스 C2V2 그 다음에 CK-1, VK-1이고 얘를 넘겨볼까요?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VK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여기에 좀 더 많이 있다고 봐요. K가 P보다 작거나 또는 같을 수 있으니까 K가 P와 같으면 여기서 끝났겠지만 만약에 K가 P보다 훨씬 작은 값이라면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CK 플러스 1 그리고 VK 플러스 1 그리고 쭉 갔을 때 맨 마지막에 CP, VP 이렇게 되겠죠. 이퀄 0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C1부터 나머지 CP까지는 이게 어떤 값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0인지 0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적어도 이 VK 앞에 있는 개수만큼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1차 결합한 것을 0이라고 놨을 때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는 꼴이 됐잖아요. 여기까지가 됐죠? 나머지는 0이 된다 할지라도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이 아닌 해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V1부터 VP는 이들은 서로 1차 종속이 됩니다.
독립이 되려면 다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차 종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P개의 벡터 1차 종속이니까 이 집합은 1차 종속이 되는 집합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P면 P하고 Q라는 명제를 봤을 때 Q이면 P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면 1차 종속이 된다는 것을 보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종속이면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됩니다 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지요. 얘네들이 종속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냥 전체를 다 뭐 2개짜리 따로 계산하고 3개짜리 따로 계산하지 말고 P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 종속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즉 1차 종속이라 가정했으니까 우리는 C1, V1 플러스 C2, V2 그리고 그리고 K, VK 이렇게 있고요. CP, VP 자 이제 이걸 0이라 가정했을 때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속이라 가정했었으니까요. 종속의 정의로부터 이 개수 중에서 C1, C2, CK 그리고 CP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때 이 V1부터 VP는 적절하게 재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C1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뭐 C1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C1, C2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C1, C2, C3가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제 뭘 할 생각이냐면 이걸 적절하게 재배열했다고 가정하고 편의상 C1도 0이 아니고 C2도 0이 아니고 CK도 0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첨자 K가 CK가 0이 아닌 가장 큰 첨자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해서 C1, C2에서 CK는 0이 아닌데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경우로 편의상 가정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식에서 C1, V1 플러스 C2, V2 CK, VK만까지만 생각해 봐요. 자, 이제 왜냐면 얘네들이 1차 종속이라 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는 굳이 뭐 쓰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이 CK가 여기까지가 0이 아닌데 K는 CK가 0이 아닌 것 중에서 가장 큰 첨자라 얘기를 했어요. 적당하게 잘 배열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CK 플러스 1, CK 플러스 1, VK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서 맨 마지막에 밑에다 쓸게요. 맨 밑에 쭉 가가지고 여기에 CP, VP가 있을 때 그러면 0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데 얘네들부터는 다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얘네들 다 0이 되는 경우라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 더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다 0이 돼버렸으니까 얘만 남죠. C1, V1, C2, V2, CK, VK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다 계속 0이거든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K-1개를 우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K-1개를 우변으로 이완하면은 얘는 CK의 VK가 될 것이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이완했으니까 마이너스 C1 V1 마이너스 C2 V2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C K-1 VK-1이 됩니다. 이때 CK가 0이 아닌 것 중에 가장 큰 첨자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양변을 CK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럼 VK는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CK분의 C1 V1이 될 것이고, 이거 다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CK분의 C2 V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다시 쓰면 마이너스 CK분의 CK-1 그리고 VK-1 같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과 1차 결합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K 바로 앞에 있는 벡터들까지네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재배열이 됐다고 가정한 것뿐이에요. 무조건 종속이라 해서 어느 한 벡터 그 앞에 개수들의 무조건 1차 결합으로 된다는 뜻 아닙니다. 적당하게 재배열됐고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K번째 그 앞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차 종속이 될 필요적 무조건은 이 P개의 벡터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한 벡터, 나머지 벡터들 또는 일부 벡터들의, 나머지 전부일 수도 있고요. 일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분명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니까 잘 활용을 해두세요. 만약에 독립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벡터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일 없습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간단한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은 U하고 V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U와 V의, 이게 스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U와 V의 스팬이라는 것은 U와 V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모든 벡터들을 다 나타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1차 결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 보겠습니다. U와 V의 1차 결합이죠. 이 스팬이라는 것은 U의 적당한 상수배 C1 그리고 V의 적당한 상수배 C2라 놓겠습니다.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집합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집합, 이렇게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C1과 C2는 이미 어떤 실수값입니다. 그래서 요 굳이 뭐 표시한다면요. 스팬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C1의 U가 3, 1, 0이고 C2가 1, 6,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뭐 X1, X2 써도 되고요. C1, C2를 썼으니까 이제 C1, C2를 씁시다. X1, X2를 써볼까요? 우리 교재 아마 X1, X2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X1, X2로 바꿔놓겠습니다. X1, X2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들을 스팬한 것이니까 스칼라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결합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3, X1 플러스 X2 그리고 X1 플러스 6X2 그리고 맨 밑은 다 0이네요. 0입니다. 자,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스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W라는 어떤 벡터가 스팬되는, 이 U와 V로 스팬되는 벡터 안에, 그 집합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벡터가 종속임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스팬에 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W는,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W가 U와 V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스팬은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집합을 말하거든요. 그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적당한 X1이 C1, X2가 C2가 되는 적당한 상수 C1, C2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고, 그럼 앞에서 배웠었죠?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는 얘기는 넘기면 C1U 플러스 C2V 그리고 마이너스 1W 이퀄 제로니까 UVW의 1차 결합을 여기다 놨을 때 얘네들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게 있죠. 최소한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으니까 세 개의 벡터는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의 결과로부터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시켜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W가 U와 V의 1차 결합, 즉 스팬된 집합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같은 평면에 있다. 즉 X1과 X2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평면 위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동일 평면상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세 개의 벡터는 서로 간에 종속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U와 V로 스팬되는 집합 안에 W가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은 만약에 W가 U와 V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UV하고 W는 서로 독립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개의 벡터는 서로 독립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물론 U하고 V가 독립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여기다 상수배수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U하고 V는 이미 독립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방향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동일직선상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U하고 V하고 W는 세 개의 벡터는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모양이고요. 이 그림은 1차 종속이 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구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스팬들 어떤 두 개의 독립이 되는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W가 속하면 UVW는 종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만약에 스팬되는 집합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독립입니다. 잘 구별이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정리 8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8번을 보면은요. 각 벡터에 있는 성분의 개수보다 많은 수의 벡터를 포함하는 집합은 종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열 벡터의 성분은 여기 편의상 이게 3개밖에 없어요. 성분의 개수, 성분이 3개라는 얘기예요. 각 벡터의 성분의 개수는 3개인데 그 개수보다 많은 수의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종속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열 벡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 벡터의 성분은 3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그냥 편의상 3개라 합시다. 여기 보면 이제 n을 써놓은 것은 이 성분이 n개고 얘가 p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p가 n보다 큰 경우를 말하고요. 대략 그림사로 이렇게 생겼을 때 열 벡터 각각의 성분의 개수는 n개밖에 없는데 열 벡터의 총 개수가 p개가 되고 p가 n보다 크다면 얘는 무조건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열 벡터의 각각의 성분보다 열 벡터의 개수가 훨씬 많으면 왜 종속을 이루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그림을 그냥 요 모양 그대로 놓고 확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벡터 방정식을 여기다 놓고 풀었을 때 각각의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올 게 없으면 열 벡터가 독립이라 얘기를 했고 그 벡터 방정식을 여기다 놓고 풀었을 때 앞에 개수가 0이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즉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면 종속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 벡터 방정식의 모양은 AX = 0의 꼴에 동차 선형계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차 선형계에서 해 X가 0밖에 없다면 당연히 독립이에요. 동차 선형계 AX = 0의 꼴에서 X가 0 이외에 다른 걸 갖는다는 얘기는 종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열 벡터들 V1부터 VP가 있어요. 편의상 이 벡터가 V1이고 이 벡터가 V2고 쭉 가서 이 벡터가 VP라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RN에서라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의 개수가 n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V1도 RN의 원소가 되고 V2도 RN의 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이 성분이 n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대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X = 0의 꼴을 생각할 것이고 그럼 이 모양에서 첨가행렬을 만들어 봐요. 편의상 첨가행렬 여기가 0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벡터의 열 벡터의 개수가 지금 p개가 있고요. 이 각각의 성분은 n차원 공간 안에 원소니까 성분이 n개가 있어요. 즉 행의 개수는 n개고 열의 개수 얘 빼놓고는 p개가 있어요. 확대률은 p+1개입니다. 그런데 잘 볼까요? 우린 여기서 잘 보면 이 p가 n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딩 1이 기하 사들권을 이용해서 전부 다 리딩 1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리딩 1의 개수는 기껏해야 많아봤자 n개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많아야 n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p가 n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열들은요. 리딩 1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리딩 1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림사를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n까지 다 왔어요. 근데 열이 훨씬 더 많으니까 열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유변수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유변수를 갖게 됐습니다. 0 이외에 다른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은 1차 결합을 0이라 놓고 풀었더니만 0 이외에 다른 해를 갖게 되니까 자유변수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종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됐죠? 우리 교재에도 이 정리 8번의 내용 자체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글로 남기면 그게 곧 증명하는 결과와 같게 됩니다. 바로 동차 선형계를 푸는 과정에서 선두일의 개수보다 열의 개수가 더 많아서 자유변수를 갖게 되고 0 이외에 다른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정리에 힘입어서
요 예문도 이제 쉽게 풀 수 있겠네요. 왜냐면 잘 보세요. 성분이 2개밖에 없는 R2의 벡터가 몇 개를 뽑았어요? 3개죠. 즉 P가 3이고 N이 2인 꼴이에요. 얘는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P가 N보다 크면은 종속입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됐었으니까 이 예문은 따로 풀 필요도 없네요. 앞에 배웠던 8번의 결과로부터 성분이 2개인 벡터를 성분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 종속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R2에서 3개, 4개, 5개 이렇게 벡터를 선택을 하면은 그들 모두는 다 종속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R3도 마찬가지예요. R3에서 벡터 개수를 그 3보다 더 많은 벡터를 뽑았어요. 4개, 5개, 6개를 뽑으면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겠죠. 자, 이어서 정리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번입니다. Rn 공간상에서 이 집합에 만약에 제로 벡터를 포함하게 된다면 이 안에 제로 벡터가 있다면 무조건 이 전체 집합은 종속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제로 벡터 하나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종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 개의 벡터 중에 어디 하나라도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집합이 어떤 집합이 제로 벡터를 포함하면 그 집합은 무조건 종속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하게 한 줄이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편의상 V1이 편의상 제로 벡터로 놔버리겠습니다. 물론 꼭 V1만 0이 된다는 보장 없죠. 아무거나 0이 돼도 되는데요. 편의상 그냥 우리가 다루기 좋게 V1이 0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렛은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V1이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V1의 C1배라고 V2의 C2배라고 VP의 CP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퀄 0이나 가정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V1이 0벡터라 얘기를 했잖아요. 0벡터 그리고 C1이에요. 그리고 V2가 있고 쭉 가서 VP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만에 하나 뭐 얘네들이 꼭 0이 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0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 V1 벡터 자체가 제로 벡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C1이 0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론 0이라면 이걸 만족하지만 0 이외에 다른 값이 오더라도 이걸 만족하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다 0이었고 얘네들이 0이었다 할지라도 이게 제로 벡터니까 3 곱하기 0은 0이고 5 곱하기 0도 0이니까 C와는 반드시 0이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보면은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 벡터를 하나 포함하고 있다면 이 S라는 집합은 당연히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벡터가 독립이 되려면 절대로 제로 벡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정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예제 6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종속인지 또는 독립인지를 결정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2번은 제로 벡터를 갖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2번은 종속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2개의 벡터밖에 없을 때 상수배에서 다른 벡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겁니다. 여기다 아무리 상수배도 이렇게 동시에 상수배를 한 거예요. 알파배를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 안 나오죠. 배수관계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은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번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성분이 3개니까 R3상에서 몇 개의 벡터를 추출했어요? 4개의 벡터를 추출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정리로부터 이 벡터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아까 이거 배웠던 이 정리예요. 이 정리로부터 무조건 종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같은 예제 6번을 풀어본 결과 얘는 벡터의 성분보다 훨씬 더 많은 벡터를 뽑았으니까 종속, 제로 벡터를 갖고 있으니까 종속, 비례하지 않으니까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1장 7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1장 7절에서 1차 독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독립성 그리 어려운 성질은 아니에요. 독립과 종속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1장 8절 선형 변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